여기서 가장 메인이 되는 어트랙션은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입니다. 안경을 쓰는 기분보다는 마리오 모자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제작한 거죠. 마지막에는 바우저 주니어와 보스전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슈퍼 닌텐도 월드에 들어간 예산은 5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6,435억 원, 6,400억 원? 6,435억 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슈퍼 닌텐도 월드가 2021년 2월 4일 오픈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본래 올해 여름 도쿄 올림픽 기간에 맞춰 오픈하려고 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그 오픈이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오픈일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었는데요. 마리오 카트 놀이기구부터 요시 놀이기구, 그리고 파워밴드 미션 소식까지 지금 바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슈퍼 닌텐도 월드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닌텐도의 대표 게임인 슈퍼마리오 속 세상, 즉 버섯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새로운 테마구역입니다. 여기서 가장 메인이 되는 어트랙션은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입니다. 마리오의 영원한 적인 이 녀석은 쿠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바우저라고도 불리죠. 이 놀이기구의 입구는 쿠파의 성입니다. 마리오 카트 게임을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어트랙션입니다. 쿠파의 성에 들어가면 쿠파 동상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깁니다. 실제 쿠파의 성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기줄에서는 트로피와 함께 쿠파가 마리오에게 내민 도전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마리오 카트에서 쓰이는 아이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쿠파의 성 내부답게 약간 어두운 느낌인데요. 마리오 게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유의 파이프도 있네요. 이번에 비클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4인승으로 제작된 차량은 앞에 마리오를 뜻하는 M이 쓰여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빨간색 차량뿐만 아니라 초록색, 핑크색도 보여서 나름 루이지나 피치 공주 차량도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는 마리오 카트답게 핸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공식적으로 AR 기술, 즉 증강현실 기술을 이 어트랙션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AR 기술이란 실제로 있는 환경 속에 가상의 무언가가 더해지는 형태의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보려면 특수한 안경이나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재미나게 즐겼던 포켓몬고도 대표적으로 AR 기술을 이용한 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손님들에게 그냥 안경을 주게 되면 몰입이 깨지니까 이것을 마리오 모자로 디자인했습니다. 안경을 쓰는 기분보다는 마리오 모자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제작한 거죠. 진정한 테마파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몰입감, 테마파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이 모자를 쓰면 게임에서처럼 아이템이 든 박스나 장애물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자를 벗으면 안 보이겠죠? 처음 이 놀이기구가 알려졌을 때에는 레이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놀이기구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발표를 통해 레일이 있는 형태의 어트랙션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즉 엄청난 자유도가 주어지는 놀이기구는 아니라는 얘기죠. 단 실제 레이싱하는 느낌이 들도록 차량이 드리프트하는 듯이 회전하고 실제 구조물을 피하고 터널을 들어가는 등 여러 다이내믹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게임에서처럼 다양한 아이템을 던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탈 때마다 다른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일이 두 개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달리게 되는 컨셉이 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AR 기술과 프로젝션 매핑, 물리적인 세트와 결합된 스크린 등을 통해 생동감을 불러 넣을 것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어트랙션을 소개했습니다. 즉 AR 기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긴데 벌써부터 탑승 동영상을 빨리 확인하고 싶네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에 탑승 러닝 타임은 5분이며 122cm 이상이어야 탑승이 가능하고 보호자 동반 시에는 92cm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의 또 다른 놀이기구로는 요시의 모험이 있습니다. 최대 2인승인 요시를 타고 키노피오 대장을 따라 보물찾기 모험에 나서는 스토리를 가진 어트랙션입니다. 키노피오 대장이 황금알의 위치가 적힌 보물지도를 잃어버렸는데 3개의 색깔이 있는
있는 알을 찾아야 황금알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는 세부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이 놀이기구를 타면 버섯 왕국 전체, 즉 테마구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 요시 놀이기구가 위치한 언덕 이름이 마운트 빔폴이라고 하네요. 이 요시의 모험도 탑승 러닝타임이 5분이며 122cm 이상이어야 탑승 가능하고 보호자 동반 시 86cm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에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파워밴드 키 챌린지라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우저 주니어가 훔친 황금버섯을 찾는 과정을 즐기는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테마구역 전체를 돌아다니며 3개의 열쇠를 찾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해리포터 테마구역에서 마법 지팡이를 사야 마법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파워밴드라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밴드는 하나에 3,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3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파워밴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속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하면 테마구역 내에 물음표 박스를 치고 다니며 동전과 스탬프를 모을 수 있고 이것으로 랭킹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우저 주니어와 보스전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우저 주니어의 점프와 펀치 등을 피하고 온몸을 이용해 그를 공격해야 하는 등 활동적인 게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것은 역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이번 공식 발표에서는 처음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인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이슈인 만큼 마리오 모자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물음표 박스를 치고 다녀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부분들도 대책을 고려하고 있겠죠. 마리오 카페 앤 스토어는 이미 문을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 벽지, 테이블 등 인테리어 전부 닌텐도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마리오와 루이지의 수염을 테마로 하는 과일 크림 소다와 모자에서 영감을 받은 팬케이크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섯 모양의 음료수 컵도 판매하고 있네요. 그 외에 티셔츠와 파우치 세트, 그리고 쿠션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슈퍼 닌텐도 월드에 들어간 예산은 5억 8천만 달러. 살짝 감이 안 오는 액수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무려 6,435억 원, 6,400억 원? 6,435억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내년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니까 슈퍼 닌텐도 월드 오픈 의미가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슈퍼 닌텐도 월드는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본 버전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올랜도에도 슈퍼 닌텐도 월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는 동키콩 롤러코스터까지 들어가는 등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새로운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에 생길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역시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 요시의 모험, 파워밴드 키 챌린지, 이 세 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픈일이 다가올수록 아마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될 겁니다. 아마 프리오픈도 있을 것 같고요.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최신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테마파크 버프 웹사이트도 준비 중이라는 사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